국회가 60일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일부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도 너무한다. 네. 이런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60일 넘게 본회의조차 한 번도 네. 열지 못한 상황인데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견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국회를 더 이상 문 닫아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도 있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가 지금 이 개점 휴업 상태가 네. 지금 67일째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상당히 크거든요. 무엇보다도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사립 유치원과 관련된 유치원 3법 개정안 네.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법안을 지금 3월 이내에는 반드시 지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임시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 환경의 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또 그리고 체육계 성폭력을 비롯한 그런 방지 법안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금 3월 15일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이 마지막 네.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더 이상 지금 문을 닫아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소 조건만 맞춰지면 3월에 등원하겠다. 네. 얼마 전에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맞서고 있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까요? 지금 2월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이 개회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게 3가지였습니다. 이 김태호 전 수사관에 대한 특검,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자진 사퇴, 네.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지금 3개 다를 관철시키기는 힘들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딱 하나만 지금 개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절대 불가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 손혜원 의원은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뒷배경으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가능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걸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국회를 못 연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차원 전체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아니라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이 차원에서의 청문회 정도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양당이 조금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신임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만남에 처음으로 나서게 되겠죠. 그렇죠. 네, 황교안 대표 당선이 된 뒤에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협상력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네.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당대표로 첫날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책상 앞 정당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국회보다는 장애투쟁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어차피 수권 정당을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국회라는 투쟁의 장을 버리고 장애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국회에 복귀해서 조목조목 현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산토끼, 이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강경투쟁의 모습을 네. 아무래도 국회라는 정치 무대에서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요 당직자 인선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과 관련된 얘기들도 지난주에 좀 나왔었고. 그렇죠.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는 통합의 행보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날 저녁이었죠. 오세훈 그러니까 전 서울시장이 자신과 경쟁했던 이 경쟁자였고 2등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서 당내 하합 차원에서 같이 좀 이 손을 잡고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고 또 이번에 또 중요한 핵심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네. 당내 소장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삼선의 김세현 의원을 내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그것도 김세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의 측근이었고 이 탈당에서 돌아온 복당파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호 인사가 이 당의 사무총장의 한승교 의원, 네. 원조 친박이라는 한승교 의원을 일단 내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내정설이 나도는 여러 당직들 예를 들면 비서실장 이현성 의원 그리고 또 수석 대변인 민경우 의원 정책 뭐 부총장의 추경 의원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친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 친박이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자신을 도와줬던 친박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당 자체가 좀 더 친박으로 기우는 것이 아닐까. 아하.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로 친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일단은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점을 잡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만 그것이 외부로 비치는 이미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도로 친박으로 좀 가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에 일부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중폭의 개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일부 그 해당 인사,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 일단 분위기 쇄신이 아마 좀 필요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연말부터 김태호 전 수사관 의혹을 비롯한 여건발 일종의 논란과 의혹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이번엔 국정에서 뭔가 분명한 성과를 네. 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롯이 이 지금 그 장관직에 이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원을 갖고 있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김현무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일단 원대 복귀시키고 그래서 이 진짜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은 왜 차출하느냐?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이 문체부 장관 진영 의원이 행자부 장관 이야기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여당의 의원들을 차출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보다는 좀 앞으로는 좀 더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간다. 그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당정 간의 소통도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 내에서의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일단 국무위원으로 발탁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각에 앞서서 오늘은 주중 대사를 비롯해서 일부 네. 주요국의 대사 인사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